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대응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불안 속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됩니다.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존 관행에 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요소,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합니다. 대응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정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하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 가끔씩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찾아옵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이 위기라고 하는 건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문제라서 또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유류 가격, 석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현상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참 대단하다, 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유류의 이제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 다른 나라나 다른 경우 같으면 아 드디어 기회다 이래서 비싸게 올려서 다 받을 텐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즉각적으로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또 재고는 과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200원 정도 올렸으니까 뭐 고시되는 즉시 다 올려도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하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는 과거 공급받은 물량은 또 과거 가격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점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됩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행정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공직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이 개인 사업을 하면 정말로 되는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온갖 금지 규정이니 뭐 관행이니 상황이니 이런 게 있지만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이 공직사회는 뭐 바람직한 측면이기도 하죠. 이 공직사회는 뭐 원래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가 모토이다 보니까 기존의 흐름과 관행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해요. 평시에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잘 어울리지 않죠. 공직, 공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죠, 사실은. 또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모아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지금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기회에 저는 예를 든다면 우리 환경부 장관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기차 구매 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저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더 많이 획기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남아 돌아서 뭐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차 충전이라도 또 생산되는 전기를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서 네.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금이라도 대폭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차등해서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그런 그래서 이런 게 위기가 기회라는 거죠. 네. 평소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 위기 상황에는 오히려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저항도 좀 줄어들고 더 쉽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보이스 피싱 전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들 해요. 전화가 왜 이리 안 오지? 뭐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통합 대응단이 이제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그 사이에 관련 범죄가 31.6% 감소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마약왕이라고 하는 그 송환이 어려웠던 그 중대 범죄자도 국내 송환을 하게 됐는데 역시 초국가 범죄 TF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한 결과 만든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잡다단하게 연결된 사회일수록 이 부처 간 또 국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 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례를 마약 또는 디지털 성범죄, 금융사기, 재난대응 등으로 확대해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 간의 간막이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고 그 때문에 국정 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은 각 부처에서 토론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협력도 잘 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애써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지금은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부처 간 간막이를 없애고 행정 성과를 만들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안 토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복지부 외교부 순서로 장관님들께서 발제해 주십시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첫 번째로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향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한 달여 지나고 있습니다만 국내 개인 카드 승인액을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1, 2월에 비해서 3월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의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1, 2월보다는 3월 중에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보 지표는 양호합니다만 정부는 경각심을 더 가지고 또 수출 소비 쪽에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쟁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향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감소하고 기업 심리 지수도 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향후 재정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런 심리에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금일 9시 30분 현재 1,520원을 넘어서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전쟁 전에 비해서 0.5 정도가 올라서 3.56 정도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입니다. 나프타는 추후 산업부 장관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는 공공비축 한 달분 추가 확보되어서 지난주하고 다르게 재고 여력을 죄송합니다. 재고 여력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입니다. 금일 8시 기준 브렌트유가 108.9불로 해서 배럴당 100불대 후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105불 70센트로 해서 배럴당 지금 100불대 후반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 가격제는 저희들 3월
조정 그 이후에 3월 30일 어제 최종 기준으로는 휘발유가 1,886원 그리고 경유가 1,877원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기존의 재고를 활용해서 새로 설정된 최고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올리지 않은 국민들 그리고 주유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페인트 등 일부 업체 제품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응 방안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1단계로서는 대통령 주재 3월 26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 수출 등 속보지표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특히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금융위원장 저해서 거시재정금융장관회의 협의체를 가동해서 중동 상황에 대비한 정책의 정합성을 더 높이고 이후에라도 또 월간 또는 수시로 만나서 정책 수단 간의 연계성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은 품목별 지금 대책을 만들어서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품목별로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또 참여하는 SNS 방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 징후 포착 시에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 대응 조치도 즉시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나프타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도 중동 전쟁 물가 대응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황에 따라서 물가 관리 품목을 43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가격제 조정 이후에 매일 전국 1만 개 주유소의 가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가로 판매하는 착한 주유소는 적극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생활하고 직접 되는 21개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일일 가격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규 조사도 하고 페인트 업계 관련해서 간담회를 산업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의견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고 오히려 가격 인상보다는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 가능성을 또 문제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가격도 최대한 안정화될 수 있고 수급 조절도 해서 이 부분 국민들의 그 걱정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추경은 여야가 다행히 그 4월 초에 통과시키는 합의된 만큼 정부에서는 4월 중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수급방 관련 조치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석유입니다. 한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체 물량 확보와 수요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외교, 재정 등 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축유도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오부제, 캠페인,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전략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3월 27일부터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되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농민, 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와 등유는 인하폭을 확대하고 어업인을 고려하여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유소들과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정신에 맞춰 놀라울 정도로 협조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무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일탈하는 주유소들이 있어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일부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천연가스는 중동의 가스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나 대체 물량을 전쟁 초기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프타 및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나프타 수급은
공급망 전반에 중요한 만큼 나프타 수급을 선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나프타의 매점 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 수입에 대한 단가 차액 지원, 저리 융자 및 신용장 확대, 한도 확대 등 국외 도입 확대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의료, 산업 필수 소재, 생활 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11개 업종별 주요 기업 공급망 중심으로 일일 수급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중입니다.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헬륨, 황산, 수액제, 포장재, 에틸렌 가스 등은 현재까지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수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석유화학 제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공급망도 매우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면밀하게 수급 상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의 매점 매석 금지, 필수 제품의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생산 명령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위기 상황을 틈탄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SNS에서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로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을 그야말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의 순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나 매점 매석 등 공동체에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현재 있는 객관적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함께 모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회방을 놓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위기 극복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요 경찰청도 나와 계신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긴 있죠. 예, 있습니다. 특히 이 명확하게 저는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도 그게 전혀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나중에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를 테니까 미리 사놓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쓰레기 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잖아요.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그걸 몇십 원, 뭐 100원씩, 뭐 200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이유는 행정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원에서 10원으로 되거나 이런 건데 그게 최종 판매 가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 먹을 필요가 없는 네. 거고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로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불일리 배출하는 게 사실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그걸 수거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걸 사 모아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봉투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 봉투값은 오르지 않대요.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생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한 뭐 5원, 뭐 6원 이런 정도일 텐데 이걸 보통 우리가 100원, 뭐 50원, 100원, 200원 이렇게 받잖아요. 큰 봉투는. 그거는 행정 일종의 세금 비슷한 건데 그게 생산가 단가가 5원에서 10원이 된다고 한들 그걸 봉투값을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악의가 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경찰에서도 여기에 부안에 동원한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최초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서
이거는 정말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라서 중대 범죄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엄정하게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고, 특히 이 지금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가지고 이 베트남이 사간 거죠? 베트남이 이제 90만 배럴을 이제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그런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좀 밝혀서 다시 이런 짓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최소한 있는 건데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정치도 정치 적당하게 해야죠. 그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중동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국채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회사채 스프레드는 중동 상황 이후 크게 확대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정 및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비상체제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 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가 운영 중이고요. 첫째, 민생 실물 경제 지원, 둘째, 금융시장 안정, 셋째,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금융권과 전 업권 다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융부문 비상대응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실물 자금 지원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기존의 20.3조 원에서 24.3조 원으로 4조 원 확대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재한 어제 회의에서 민간 금융권도 5대 지주 및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53조 원 플러스 알파 신규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미 이 내용들은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업권별 상생 노력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오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주요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 시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 지원을 한다든지 또 화물 운송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원금 상환 유예를 해준다든지 업권별 맞춤형 상생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석유화학업계의 납사 수입을 위해 은행권이 수입 신용장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원유 확보를 위해 사는 수은이 석유공사의 유동성 공급도 확대해 나갑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 중이고요. 이 규모도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리스크 측면에서는 금융이 실물 경제에 확실한 안전편이 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해서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즉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 등 금융부문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민생복지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안정적 구직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 위험군이 중첩되어 발굴되는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 방문 대상을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 복지와 긴급 돌봄,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냥드림 사업의 빠른 전국 확산 추진과 함께 가족 돌봄, 고립운둔 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 및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 노동자에 대한 구직 급여를 신속 처리하고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하고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신산업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육과 관련 취약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랭 난방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공공요금, 통학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교육청별로 신속하게 예산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고용 위기에 대비하여 고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액 등 주요 의약품 수급 차질에 대비해서 매점 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유통 사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해외 상황 관리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 이란 간의 접촉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동 내 미군 추가 파병 등 지상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쟁의 향방은 예단치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예멘 후티 반군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나서면서 영내 전쟁 확대 가능성, 또 이로 인해 홍해 통항까지 미칠 경제 안보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 종식 조건을 둘러싼 미 이란 간 요구의 차이와 상호 불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전개 방향에 관해서는 휴전, 협상 타결, 확전, 장기 소모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4주 이상 지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해상 물류 교란의 복합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비축유 방출, 또 수출분 국내 전환 등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 전환에 맞추어서 우리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공관 전방위적 가동체제를 전환하고 또 고위급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함으로써 총력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 공급망 동향뿐 아니라 현안 대응 및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촘촘하게 종합 점검하면서 향후 대응 과정에도 빈틈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이란, EU 국가들과의 외교 교섭에 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었으며 외교부는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약 1만 3천여 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안전한 인근국으로의 대피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라크와 레바논 등 고위험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계속 독려하면서 한두 명의 적은 숫자라도 대피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영내 산업, 에너지 시설, 또 심지어 대학까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들에 접근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공식적인 보고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요인에 의한 게 아니고 이제 국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응에 있어서 외교 부문 역할이 정말로 중요해요. 예. 물론 이제 민간 기업들 간에 이 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노력들도 있을 거고 협상도 있을 텐데 하여튼 큰 흐름은 외교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기업의 의견을 많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들 하고 계시지만 특히 산업부나 이쪽하고 좀 협의나 이런 거 잘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잘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교 분야에서 좀 가르마를 좀 잘 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뭐 전쟁 지역이라 어렵긴 한데 지금 중동 지역에 필요하면 현지의 사람들을 좀 보내서라도 좀 구체적 협의나 이런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비서실장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직접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좀 길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뭐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국무위원들 각 부처청에서 이 위기 대응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도나 법령이나 뭐 관행이나 이런 게 좀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에서 그걸 좀 지워야 돼요. 특히 그러니까 뭐 직업 공무원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선출직이나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라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꿔야죠. 예를 들면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좀 어렵다 뭐 또 심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심사 절차를 앞당기든지 필요하면 생략하든지